부정맥이란 말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부정맥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정맥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부정맥에 대한 치료 중에서도 그 항응고제를 쓰는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항응고제로 인해서 뇌졸중을 방지하고 치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나와서 그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항응고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정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벌써 알고 계시고 아니면 들어보셨거나 직접 그 부정맥을 앓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맥이 뭐냐면 심장이 뛰는데 우리 심장은 항상 심실과 심방 그 H위험과 벤트리클이 있는데 여기서 딱 짜주고 딱 짜주고 딱 짜주고 딱 짜주고 이렇게 이제 조율에 맞춰서 짜주고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짜주게 되죠. 그래서 그 회로가 전기 회로가 있는데요. 신경줄이 이제 전기 자극을 해서 그게 일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경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불규칙적으로 이게 뛰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그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방과 심실이 짜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짜고 나서 조금 이따 짜야 되는데 같이 짠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심장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짜줘야 되는데 부정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레귤러한 리듬으로 짜주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왜 그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 어블레이션이라는 것들 전기 회로를 지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치료도 있는데요. 오늘 그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제 직접 하고요. 그 토픽보다 이제 그런 부정맥이 있으면 조율되지 않은 심장의 박동으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이 다른 장기로 그러니까 혈관을 타서 흐르다가 작은 혈관에 콱 막히면 이제 그 장기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대표적으로 가장 증상이 많고 위험한 것이 뇌혈관에 가서 딱 막히면 뇌졸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혈관이 꽉 막혀서 오는 뇌졸중이니까 그거를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맥이 오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통계가 이렇게 해서 허혈성 뇌졸중이 올 확률이 5배가 는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응고제로 치료를 하는데요. 지금 2017년 6월에 보고된 한국의 임상실험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정맥이 진단된 30세 이상의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9.6%인 1022명이 허혈성 뇌졸중이 왔다고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000명의 환자 해마다 30명이 뇌졸중이 온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100명으로 하면 3명이죠. 그러면 3%의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퍼센트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항응고제를 이제 주는데요. 그 항응고제가 이제 월파린이라는 약이 그동안 이제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약들이 엘리퀴스, 프라덱사,
그 자렐토 같은 그 항응고제가 요즘 근래 들어서 이제 나오게 되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월퍼린만 있었던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임상 실험에서는 이제 월퍼린 가지고 많은 자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임상 실험을 보니까 4,000명을 대상으로 그 부정맥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 항응고제를 쓰면 3분의 2가 뇌졸중이 오는 걸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 보고가 됐고요. 이런 보고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항응고제를 하는데 그럼 항응고제잖아요. 항응고라는 건 출혈을 그러니까 그 막히는 엉키는 거를 방지를 한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반대로 부작용은 자연히 출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출혈이 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부작용이 있죠. 왜냐하면 그 응고 자체가 덩어리가 생겨야 되는데 그 덩어리를 못 만드는 약을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수술을 한다거나 하면 이런 약들을 당연히 끊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약을 먹었을 때 오히려 출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의 부작용이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온 분들이 그 허혈성 막혀서 온 뇌졸중이 있고 터져서 온 뇌졸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 하면서 이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혈압이 막 너무 세가지고 촥 해가지고 흘리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고요. 혈압이 그러니까 항상 높았다고 하더라도 꼭 터지는 게 아니라 혈압 때문에 혈관들이 반사작용으로 해서 그나마도 딱딱해져 있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막혀서 혈압이 있다고 해도 막혀서 오는 뇌졸중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꼭 혈압이 높다고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응고제를 주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이 증가를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응고제를 주면 출혈성 뇌졸중을 높이지 않을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임상 실험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을 보니까 항응고제 복용 시 출혈 가능성은 0.2%에서 0.4% 지금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출혈이 굉장히 타격적인 출혈이 될 수 있고 타격적이지 않은 출혈이 될 수도 있죠. 여하간에 그 0.2%에서 0.4의 출혈 가능성과 3%의 허혈성 뇌졸중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약을 안 먹었으면 이게 올 테고 약을 먹다 보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모든 약은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그 부작용을 택할 건가 작용을 택할 건가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이 약에 대한 작용이 더 높으니까 그걸 쓰는 거지 이 부작용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이 생긴 사람은 이게 100%가 된 거고 자기한테는 부작용이 안 생긴 사람은 이 부작용의 가능성은 0%,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긴 건 0%가 되는 거죠. 자기가 이 부작용으로 출혈이 됐다면 100% 자기가 출혈을 한 거고,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한 명 한 명당으로 이게 혜택과 위험성을 따질 수는 없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수를 보고 몇 퍼센트 이 좋은 그 허혈성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문제성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지금 내과의 신문에서 나온 여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들이 스탠다드로 부정맥이 있으면 항응고제를 주라고 했는데 그 항응고제를 지금 투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 용량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적은 용량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항응고제 약이 콩팥이 안 좋거나 하면 용량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진짜로 용량을 줄여야 됐던 사람이 5%에 불과했는데 반면에 실제로 줄여서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25%나 됐다. 그래서 그렇게 적게 줘서 허혈성 뇌졸중을 방지하는 그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 나온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월퍼린이란 이제 그 항응고제를 줬던 환자들이 그 치매가 적게 왔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치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는데 그 중에서 혈관성 치매나 이렇게 혈관들이 막혀가지고 뇌졸중이 크게 와가지고 이렇게 증상이 있는 거가 아니더라도 조만한 혈관들이 막혀서 증상이 없이 아주 조만한 미니 스트로크들이 오다 보면 뇌졸중이 그러니까 치매가 생긴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되고 치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조만한 혈관들이 막히는 거를 방지를 했으면 항응고제로 치매가 적게 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 자료로 임상 실험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항응고제를 투여를 하면 좋은데 왜 의사들이 항응고제를 쓰지를 않았고 아니면 적절한 양을 쓰지 않고 적은 양을 썼을까요? 지금 그 임상 실험에서 보면 13.6%만 항응고제인 월파린을 복용했다고 하는 이제 임상 통계 자료들도 있고요. 그렇게 적게 이제 주는 이유가 물론 환자마다 자꾸 넘어지거나 머리를 넘어지면서 땅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사람한테는 위험하니까 의사가 이 사람한테는 뇌출혈을 넘어져서 머리를 깨서 이렇게 생길 그런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안 준다. 그건 당연히 옳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안 먹고 있는 사람도 꽤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의사들이 이거를 주고 출혈을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는 거죠. 아무리 보고가 출혈이 할 수 있지만 찬스가 작고 그러기 때문에 저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졌는데 뭐 장출혈을 팍팍 해가지고 응급실로 가고 실려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뇌출혈로 해가지고 반신불구가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게 실제로 허혈성 뇌졸중으로 문제가 될 확률보다 이게 훨씬 적다라고 해도 환자 자기가 준 약 때문에 출혈을 했다 하면 의사들은 마음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러다 보면 조심을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환자가 당신이 준 약 때문에 내가 반신불구가 됐다 아니면 가족들이 쫓아와가지고 당신의 약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그 심장내과 의사는 이 약을 들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약을 줘서 뇌졸중이 올 뻔한 사람을 방지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도 믿지 않는 의사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돌팔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조금 생기면 바로 그 의사를 불심을 하고 약을 안 먹거나 제대로 먹지 않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 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그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약을 먹고 약간의 부작용이 생겼는데 내가 이 약을 준 의사가 진짜 내가 믿음이 가는 사람이면 다시 그 병원에 와서 이걸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요렇게 바꿔드릴게요. 아니면 요거는 부작용이 요렇게 해서 살짝 약만 조금 바꾼다든지 줄인다든지 요렇게 하고 다시 나중에 올리죠.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가게 되면 그 환자는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조금 부작용이 났다고 해서 저 죽일 놈의 의사 아니면 돌팔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약을 끊게 되면 나중에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이 탁 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사가 그 허혈성 뇌졸중을 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를 뭐라고 하지는 않을지언정 만약에 그 약을 줬다면 그분은 뇌졸중이 안 오고 지금까지도 잘 계실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떤 약을 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죠. 우리 의사들이 항상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어떤 약을 주고 2주 있다 오세요 아니면 한 달 있다 오세요 이런 말을 항상 하는 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까봐 다시 추적 조사를 하는 건데 약 그냥 전화로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주면 되지 왜 오라고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논문을 봤을 때 부정맥이 있었는데 왜 의사들이 적은 양의 약을 줬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수들은 말을 하지만 실제 환자를 하루하루 보는 최전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항상 환자들이 불신을 받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움츠려서 약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합니다. 제가 보통 부정맥에 대한 심장 약은 제가 처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 검사를 하시고 심장내과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항응고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과 의사가 어느 정도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건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핸들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요. 부정맥 있으신 분들은 꼭 심장내과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셔서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지 않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유가 안 먹는 이유가 뭐 때문에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드시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자신의 의사와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